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크 법칙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 미국에서도 1위를 하는 그런 회사의 본부장, 전국 본부장 8분을 모시고 부여에서 하루 동안 소통 관련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시작할 때는 항상 참가자들이 어떤 것을 끝났을 때 이렇게 담아가고 싶은지, 담아가고 싶다는 것은 그저 배워가고 싶은지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령시킬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 뭔가 저희가 이 워크숍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뭔가가 구체적인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을 얻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어느 팀에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어느 본부장이 이렇게 적어놨더랬습니다. 뭘 담아가고 싶은지, 뭘 배우고 가고 싶은지를 정리를 해놓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말이 모든 것을 비우고 가는 것을 담아가고 싶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우고 가는 것, 이렇게 적혀 있었다니까요.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이것을 적은 분이 보통 분이 아니겠구나. 내공이 아주 깊은 분이겠구나. 지혜로운 분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본부장 같으면은 그죠, 지점만 해도 수십 개가 되겠죠. 이분은 그 일반 영업사원들이나 지점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가지고는 자신의 지역 본부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다른 창의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런 시간과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과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취지의 똑같은 말을 피터 드러커도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뭔가 이펙티브 리더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요, 기존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뭔가 비워야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치이기도 하고요. 예. 자기 것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더가 하는 일이 그냥 막 버려도 되는 그런 일들은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서 버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업무 중에 많은 것들을 남들한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내만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내만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일들은 다 위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리고 난 그 생긴 여력, 그 시간을 가지고 뭔가 조직을 위해서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펙티브 리더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분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8번째 로쿠크 법칙입니다. 이번 주제는 좀 색다른 듯한 느낌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계속 채울 것인가? 이젠 좀 비울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비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죠? 현실은, 몸은, 그죠? 아직도 더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요? 그게 현실, 그게 삶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 현실, 그 사이에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는 도울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도울 선생을 보면은요, 진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는 우주보다도 더 방대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사실은 그렇게 갖습니다. 예. 그분 보면은 강의 모습 보면은 그죠? 이마가 이렇게 툭 튀어져 나와 있는데 이 전두엽이 그렇게 튀어져 나온 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나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저는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80이라면요. 무리하게 끌어올려서 100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60 쪽으로 내려가야지만이 뭔가 여력이 생겨가지고 나라는 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최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100점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내가 받은 점수가 90점인데 오케이 90밖에 안 되는데 능력이 그죠? 무리하게 끌어올려 가지고 어떤 이게 달랑달랑하게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아래로 갔을 때 오히려 어떤 80이나 이렇게 해도 되는 곳에 내가 어떤 100이라는 90이라는 이런 어떤 그것을 점수를 가지고 그리 갔을 때 오히려 나라는 이 메커니즘이 더 잘 작동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존재는 그 존재의 기능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조금 어려운 듯한데 존재는 그 존재의 기능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컵이라는 이 존재는 그죠? 컵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담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컵이 꽉 차 있으면은 더 이상 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집에는 방이 있습니다. 그죠? 방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이 꽉 차 있으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방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본질이랄까 최상위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충 이용지혹 불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충 도는 텅 비어 있다 그랬어요. 텅 비어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우주는 뭐죠? 허허공공하다 그랬죠. 그 텅 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텅 빔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이 아니고 꽉 찬 텅 빔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생겨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그죠? 인간도 이 우주의 일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자연의 일부분인 것 같으면 인간도 우주의 자연의 그런 어떤 본질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이 만나면 꽉 차 있는 듯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많이 아는 듯한데도 그 사람은 뭔가 텅 비어 있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한테 끌립니까? 후자한테 끌립니까? 당연히 후자한테 끌리게 될 겁니다. 그죠? 기타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줄에서 소리가 날까요? 어디에서 날까요? 소리통에서 나겠죠. 왜 소리통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인간도 그죠? 뭔가 텅 비어 있어야지만이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 옳고 뭔가 지식으로 막 꽉 차 있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생겨난다는 거죠. 안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울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참 너무나도 멋진 구절이 이어가지고 제가 적어왔는데요. 예.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찾아냈다는 거죠. 근데 노자는 만유 흐력을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라면은 노자는 만유 흐력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진짜 이 진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식은 드셈이고 지혜는 뺄셈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지식은 계속 그죠? 보태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뺄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식인이 지혜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뭔가 빼려고 해도 뺄 게 있어야지 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도울서정도 지식도 중요하다. 지식을 많이 이게 채워야지만이 그 안에서 지혜도 그죠? 우리는 얻을 수 그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죠? 그런 지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서도 지식만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아마 점점 더 어떤 이 리더로서, 그레이트 리더로서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위치로 갈수록 아마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왜?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1세기는 이미 지식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감성의 시대라, 이런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리더로 성장을 해 간다는 것은 그 속에서 뭔가 곰삭은 또는 뭔가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빼고 남는 그런 어떤 정수와 같은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한 주는 그죠? 지식도 중요하지만서도 여러분들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점 지혜 쪽으로 가까이 가는, 고민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